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부양가족 산정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정하는 한 달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과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가용소득으로 보고요. 이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총 채무액의 크기에 따라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얻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변제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갚아야 할 변제금이 많게 되고요. 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갚아야 할 변제금이 적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급적 부양가족을 늘려서 변제기간을 짜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본인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겠죠.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는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과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미성년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부양해야 되는 자녀 전부를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녀 전부를 채무자인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다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받아야만 변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양가족에는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성년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서 경제력이 없다든지 또 배우자나 성년이 된 자녀가 무직 상태라서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성년의 자녀를 과연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성년이 된 자녀라도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다 참작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부모님의 경제 능력이라든지 재산 소유 여부 또 신청인이 다른 형제자매가 존재해서 그들이 부모님을 또 모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경제력이 전혀 없고 신청인이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을 오직 채무자가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배우자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든지 2급 이상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유가 있다면 성년이 된 자녀 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2020년 기준 미혼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기준 생계비는 105만 원 수준이지만 4인 가구의 생계비는 무려 2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월 변제 금액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안을 짤 때 부양가족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